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소화가 안 되시니까 내과를 가보세요. 다른 데서 진료를 받았더니 우울증이 있으시니까 정신과를 가보세요.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돌고 도는 질환이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율신경 전문 한의원에서 추천해드리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영양제 5가지의 효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드셔야 하는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양제를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몸에는 중추신경, 말초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등 아주 다양한 신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신경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른데요. 이 중 자율신경은 심장이 스스로 뛰게 만들고요.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는 체온 조절 작용, 그리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시키는 작용도 이 자율신경이 담당하고 있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좀 긴장시키고 흥분하게 만드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평상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대1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두 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장기간 유지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고요. 또 나쁜 식습관, 어떤 수면의 문제,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사회, 그리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만 하는 한국 사회 특성상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직 의학적으로 연구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 외래에 내원한 환자 수보다 실제 자율신경계로 고통을 겪는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제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영양제라는 것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안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께 스트레스를 낮추는 추천 영양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경천입니다. 홍경천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다년성 식물로 전통적으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홍경천의 주 성분으로는 살리드로사이드, 로사빈, 티로솔인데요. 이 성분들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우리 몸을 나이 들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요. 과로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홍경천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학습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영국에서 진행된 홍경천 추출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01명의 생활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경천 추출물을 200mg씩 하루 2회 총 4주 동안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7가지의 평가지표를 통하여 스트레스 증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능과 치료 효과를 측정하였는데요.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증상이 치료를 시작하고 약 3일 후부터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고요. 실험이 다 끝난 4주 후에도 이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경천은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를 섭취해야 하고요. 이 용량을 초과해서 복용할 시에는 입마름,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임산부이시거나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연구 사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슈아간다입니다. 아슈아간다는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약용식물입니다. 인도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슈아간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요. 한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성인에게 아슈아간다 추출물을 하루 2회, 2개월간 복용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과 혈중 코티솔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효능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경 보호 효과를 통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와간다를 드시는 분들이 머리가 맑아졌다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세요. 또 아슈와간다에 함유된 위타놀라이드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있어 체내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아슈와간다를 복용하게 했을 때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유의미하게 상승됨을 확인한 바 있어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아슈와간다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아슈와간다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에서 500mg이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또 원형 탈모, 류마티스와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2주 전부터는 아슈와간다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 태아닌입니다. 태아닌은 녹차에 함유된 아미노산 성분의 일종입니다. 태아닌은 신경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효능이 보고되었는데요.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태아닌은 뇌에서 알파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알파파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도하는 뇌파인데요. 알파파는 8에서 13Hz의 주파수로 우리 몸이 주로 이완된 상태일 때 관찰됩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고요.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이 깊은 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태아닌은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등의 뇌 주요 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조절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계시죠? 지나치게 높은 혈압은 혈관을 병들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태아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라가는 혈압 상승을 억제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태아닌은 하루 100에서 200mg 섭취가 권장됩니다. 태아닌의 경우는 400mg 이상 복용할 경우 심한 졸음이나 나른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시거나 업무하시기 전에는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태아닌을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약 300여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거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걸 HPA 축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HPA 축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티솔 분비를 줄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가바는 쉽게 표현해서 뇌가 과도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이 가바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바가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좀 불안해지고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서 만성적으로 몸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해지는 ADHD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경 안정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바로 이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흥분된 신경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가 가바 신경계에 작용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냐면 눈이 떨리시거나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는 분들, 목 어깨가 긴장돼서 많이 뭉치신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의 하루 권장 복용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400mg, 여성은 310mg인데 일반적으로는 하루 350mg 이하 복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설사가 발생하거나 저혈압, 심박수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복통,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마그네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은 비타민 B6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 B6는 가바와 세로토닌의 합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피리독신은 가바, 즉 신경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을 생성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비타민 B6는 가바의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비타민 B6가 없으면 가바를 만들 수가 없어서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고 불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리독신은 세로토닌의 합성 과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영양소인데요.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기분을 안정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또 억제하고요. 피리독신의 권장 섭취량은 1.3mg에서 2.0mg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보다 높은 10에서 50mg까지의 복용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100mg 이상 장기간 복용 시 신경 독성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500mg 이상 고용량으로 복용 시에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을 잘 지켜서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소화장애가 심하거나 이미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또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는 피리독신 복용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영양제 5가지, 홍경천, 아슈아간다, 태아닌, 마그네슘, 피리독신입니다. 영양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양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드시면 안 되고요. 꼭 해당 증상이신 분들이 적정 용량을 지켜서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 채널에는 자율신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음식, 운동, 생활관리법에 대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더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참고하셔서 꼭 실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